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저랑 같이 진행해서 혐의 없음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 마약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성범죄 관련된 여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 거의 매주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강간이나 유상강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두세 건 정도 나왔고 지난주에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상소추행 혐의 없음 두세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이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수의 처분 하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들이 다 수사 단계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거의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철저하게 저랑 같이 대응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소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으며 지하철에서 지인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하철을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B양은 A씨에게 왜 쫓아오냐고 말하며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B양의 진술로 A씨에 대해서 공중밀집 장소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건 당시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B양은 A씨가 따라왔기에 A씨가 지하철을 내리면서 스쳤던 것에 대해서 추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A씨가 지인에게 당시 지하철 상황을 촬영해 보내주었는데 이 사진을 촬영한 시간을 보면 A씨가 고의로 B양의 옆에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B양이 A씨가 앉았던 자리 옆에 앉아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걸 또 주장했고 A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최종 시간과 지하철에 내린 시간까지의 거의 시간적 차이가 없기에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벅지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할 만한 동기도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주장들 했습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사는 A씨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결국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 당연히 성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호소했다가는 기소가 돼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 저희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억울함 호소했는데 이걸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는 걸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서, 즉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지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